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픽토그램을 다운받고 살짝 그려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픽토그램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아무 픽토그램이나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힘들다 하실 때는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도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픽토그램을 직접 그리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픽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와 도형을 사용해서 픽토그램을 그리면 좀 더 이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그리실 때 지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지도 그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 부분에 4장 언더바 1이라는 예제 파일을 링크시켜 놓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수업을 따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픽토그램 그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집 모양 픽토그램을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강 언더바 1 이 파일은 제가 설명의 링크 파일로 연결을 해 놓았으므로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 모양의 픽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어떠한 도형을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붕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집 모양의 직사각형 하나, 굴뚝 모양에서도 길다란 사각형 하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창문을 제가 뚫어 놓았죠. 이걸 위해서 4개의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오른쪽 슬라이드 영역에 저와 같이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저처럼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하실 때는 삽입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 도형,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 보이시죠? 여기에서 도형을 클릭합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기본 도형에 오시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할까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길다란 삼각형 하나 그리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직사각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똑같이 오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사각형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띄어서 그려도 상관이 없고요. 바로 붙이셔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붕 밑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살짝 붙여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붕과 여기 있는 사각형이 정확하게 가운데 맞춤을 원하신다면 먼저 지붕 삼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이 사각형을 클릭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셨죠? 위쪽에 빠른 도구 모음에 우리가 정렬 맞춤 버튼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객체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바로 이 객체 가운데 맞춤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정확하게 여기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빠른 도구 모음을 꺼내시는 것은 다시 한번 1강에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붕에서 클릭, 집 모양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서요. 바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도형 병합이라고 보이십니까? 아이콘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저처럼 빠른 실행 도구에 이 도형 병합이라는 아이콘을 꺼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시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 나타났죠? 바로 이 서식의 왼쪽에 보시면은 도형 삽입이라는 찾으셨습니까? 가장 왼쪽입니다. 도형 삽입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바로 이 오른쪽에 도형 병합이라는 단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는 빠른 도구 모음에 있는 도형 병합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통합 보이시죠? 통합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두 덩어리던 도형이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굴뚝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서 클릭하신 후에 다시 한번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살짝 길쭉하게 그려보도록 할까요? 집 모양의 도형과 쉬프트 누르시고 방금 그렸던 굴뚝 모양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셔서 통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집 모양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이제 창문 4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클릭하신 후에 직사각형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문 위치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저처럼 사각형 하나 그려 두셨습니까? 이때 이와 똑같은 도형을 바로 오른쪽에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다시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이와 똑같이 그리시려면 바로 컨트롤 D라는 복제 단추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린 직사각형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컨트롤 D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하나 더 생성이 되었죠? 이걸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쉬프트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이왕이면 이것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이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위쪽에 이번에는 중간 맞춤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간 맞춤 버튼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마우스 대시면은 객체 가운데 정렬이라고 나오죠. 컨트롤 D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창이 하나 더 생기셨나요?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총 하나, 둘, 셋, 4개의 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왕이면 이 창문도 집의 한가운데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도형을 일단은 저처럼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Shift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클릭하실 때는 그냥 클릭을 하시지만 두 번째 도형부터 선택을 하실 때는 바로 Shift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은 그러면 저처럼 4개를 몽땅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집 모양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버리면은 모양이 맞지 않아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창문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만드는 것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위쪽입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그룹화를 누르셔서 그룹하셔도 되고요. 그룹. 또 다른 방법은 단축키를 아신다면 단축키에서 컨트롤 G를 사용하시면은 컨트롤 G입니다. 이때 바로 이 G가 그룹의 첫 번째 글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집 모양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그룹화했던 창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집 모양 객체 하나와 창문들 그룹한 거 이렇게 선택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렬 버튼에서 객체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 모양의 한가운데로 왔죠? 자, 여기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룹을 해제하실 때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정렬 그룹에 오시면 그룹화 오른쪽에 있죠? 이 그룹화 누르신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셔도 되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까 그룹의 단축키가 컨트롤 G였다면 이번에는 그룹 해제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G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셔가지고 그룹을 해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나셨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제가 되었죠? 그러면 집에서 이 창문을 파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집 모양을 클릭합니다.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창문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총 5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었죠? 도형 병합 단추로 클릭해서 바로 이 중에 빼기라고 보이십니까? 도형 빼기가 있습니다. 이 도형 빼기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집 모양의 픽토그램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나셨다면 여기 항상 도형은 윤곽선 처리를 없애주는 게 깨끗합니다. 그리기 도구에서 아래쪽이 도형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바로 도형 윤곽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윤곽선 없음, 중간에 윤곽선 없음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윤곽선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Shift 방향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모서리의 크기 조절점들 보이시죠? 바로 이 크기 조절점들을 드래그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크기대로 줄이셔서 나중에 픽토그램에서 차트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가구수 또는 주택수를 표현하실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픽토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복제하실 때는 컨트롤 D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쭉 내리시면 저처럼 똑같은 집 모양이 하나 더 복제가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하나 더 만드실 때는
컨트롤 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입니다. 잡아다가 오른쪽에다가 놓도록 하죠. 자, 컨트롤 D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으로 그린 픽토그램을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픽토그램의 좋은 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픽토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토그램은 하나의 도형이기 때문에 색깔을 주실 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 모양의 픽토그램 그리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자동차 픽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는 위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와 그 다음에 2개 그리고 제가 3개를 사용해서 그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보이시죠? 뚫어진 창문을 직사각형으로 막았습니다. 바퀴 부분은 원형을 그려서 빼기 한 후에 다시 원형을 붙여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클릭하신 후에 똑같이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둥근 위쪽 모서리라는 이름의 사각형 보이시죠? 저처럼 이 사각형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후에 쭉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그려지셨나요? 이때 공유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버튼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흰색이 바로 크기 조절점이고 노란색이 모양 조절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모양 조절점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대주시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저처럼 공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 몸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삽입의 도형에 가서 여기 뒤에서 두 번째 둥근 위쪽 모서리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쪽에 쭉 드래그를 하면은 저처럼 차 몸통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오른쪽에 노란색 모양 조절점 찾으셨습니까? 이 모양 조절점을 마우스를 정확하게 대신 다음에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공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차체와 아래에 있는 차체를 Shift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객체 가운데 맞춤을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여기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여기 있는 도형 병합 버튼을 사용해서 이번에도 통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모서리가 둥근 위쪽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곡률 이렇게 많이 주십시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곡률을 조절하실 때 노란 조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 몸체를 클릭한 후에 창문에 해당하는 바로 이 도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둘 다 선택이 끝나셨습니까? 이때도 제가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도록 하고요. 자,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먼저 몸통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창문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두 번째 선택하실 때는 Shift 누르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형 병합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제일 끝에 다섯 번째 빼기 보이시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창문이 뚫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뚫렸죠? 그래서 제가 삽입의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몸체 선택하시고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은 가운데 맞춤부터 한번 해주도록 할까요? 그리고 도형 병합에 오셔서 저처럼 통합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문 틀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번에는 원형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하신 후에 그릴 건데요. 정확한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한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 그리셨나요? 다시 한번 컨트롤 D입니다. 똑같은 도형으로 복제하고자 하실 때 기억나시죠? 컨트롤 D를 사용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원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왼쪽에 원과 오른쪽에 원을 이렇게 적당한 사이로 벌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른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이 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바퀴 또한 여러분들이 가운데 맞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한 덩어리 그룹을 해주자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컨트롤 G 또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그룹화 기억나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차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눌러서 여기 바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가운데 맞춤 한 번만 눌러 주시겠습니까? 자, 차체를 선택하시고 그룹화된 바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그룹화된 것은 도형 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화에는 반드시 그룹화를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메뉴에서 그룹화에 그룹 해제를 해주셔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룹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도형이 선택이 되었죠. 자, 차체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바퀴 하나, 다른 바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바로 이제는 도형 병합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룹화된 것은 도형 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빼기. 근데 이 빼기 하시기 전에요. 이왕 여기 보시는 이 바퀴로 그렸던 원을 하나 더 복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저는 방금 컨트롤 D를 눌렀습니다. 자동차 전체 선택하시고요. 바퀴를 각각 Shift로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이때 바로 도형 병합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빼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바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이 되었죠? 자, 바퀴로 복제해 놨던 거 선택하시고요. 아주 살짝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할까요? 저는 지금 방금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크기 조절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하나 따로 선택해서 크기를 줄이시면 크기가 다르게 줄어들 수가 있으므로 저처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크기 조절에서 살짝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좀 더 줄이셔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자동차 모양의 픽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차트를 그리시거나 또는 자동차 세금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참 좋겠죠? 마지막으로 저처럼 몸체와 그리고 바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도형 병합에서 통합을 해버리도록 하죠. 윤곽선은 항상 윤곽선 없음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형 스타일은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있는 거 아시죠? 자, 윤곽선 없음 클릭하겠습니다. 색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색 채워주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러한 픽토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다른 데다가 몇 개고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어떤 색깔이든 클릭해서 바꿔주시면은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픽토그램의 특징이죠. 요즘처럼 저작권 문제가 많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물이나 또는 어떤 것을 형상화해서 직접 A4 용지에 그려보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도형 병합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상징적인 픽토그램이었고요. 이 도형 병합을 사용하시면 또 다른 기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형 병합을 이용하면 텍스트에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3번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가 바로 그러한 예제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이러한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도형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원형 도형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사각형도 상관없고 다이아몬드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도형이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원에서 이렇게 클릭한 후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쭉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원을 정원으로 그리고 싶으시다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정원으로 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삽입에 바로 텍스트 상자에서 이때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실 때 위쪽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에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이때 도형 위에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하얀색 슬라이드 빈 공간 보이시죠? 이곳에다가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입력 다 끝나셨습니까?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서식을 바꾸겠습니다. 외곽선 클릭하신 후에 바로 글꼴 서식은 왼쪽의 홈 탭에서 글꼴이라는 그룹 보이시죠? 이 글꼴 그룹의 이 부분이 바로 텍스트 글꼴입니다. 저와 같이 목록 단추 누르시고 쭉 내려오시면 우리가 저번에 설치하셨던 양진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씨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또한 원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크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셔서 저처럼 이렇게 원형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도형과 이 텍스트의 정렬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원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넣어 놓았던 여기 있는 가운데 맞춤이나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객체 가운데 맞춤을 클릭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객체 가운데 정렬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원형의 한가운데에 텍스트가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원형에서 텍스트 모양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각칼로 빼내듯이 텍스트 모양 그대로 글씨를 떠내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형 클릭하셨습니까? Shift 누르시고 텍스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입니다. 왼쪽에 도형병합 기억나시죠? 이 도형병합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바로 제가 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빼기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파졌습니다. 움직이다 보시면요. 글씨 밑이 뚫려 있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원하는 사각형이든 원하는 도형에서 글씨를 빼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형이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요. 윤곽선은 항상 없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도형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뭇잎을 놔뒀죠? 이 나뭇잎을 이렇게 대시면은 아래쪽에 글씨가 비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을 저처럼 이렇게 줄이시고 오른쪽은 눌러줘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이 비치기 때문에 도형 아래쪽에 그림을 넣어 두셨을 때 저처럼 안에 비쳐서 새로운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멋스러운 인포그래픽을 만드실 때 또는 굳이 인포그래픽이 아니더라도 도형 병합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고급 기능 중에 하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약간의 효과를 주었는데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서 저처럼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셨습니까? 이때 도형 효과에 오시면은 여기에 바로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대주시면은 다양한 입체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안쪽에 두 번째 있는 안쪽 위쪽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음각으로 또는 양각으로 툭 튀어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도를 다음 지도에서 캡처를 떠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차트 중에 하나가 지도 차트인데요. 세계 전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남한 지도,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대한 지도로 차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지도 차트를 픽토그램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클릭한 다음에 도형에 오시고 나면은 이때 선입니다. 선에 가시고 나시면은 바로 뒤에서 두 번째 자유형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형 찾으셨습니까? 이 자유형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 모양을 가지고서 현재 북구는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라인을 따라서 쭉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드래그라는 동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우스에서 드래그, 마우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그대로 선을 따라 그리시는 게 바로 드래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게 상징적인 지도 차트다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혹시 하다가 손가락에 힘이 빠지셨다면 잠깐 저처럼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마우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는 빨간색 선을 따라서 북구청 지도를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리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의 힘을 한번 풀어주시고 쉬었다가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따라 그리고 있으십니까? 빨간 선이 바로 북구를 나타내는 라인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절대로 더블 클릭을 중간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마감 처리가 돼버리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잘못된 도형을 지우시고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 정확하게 시작점에 닿고 나면은 저처럼 배경색이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는 순간 하나의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바로 이게 북구청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단 하나. 처음 시작점에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빨간 선을 따라 그리시면 되고요. 중간에 한 번씩 쉼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대로 드래그를 계속 하시면은 작업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더블 클릭,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서 제대로 오셨을 때 바로 이 끝부분에서 정확히 합치, 일치가 되시면은 이렇게 배경 색깔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도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지도도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은 좀 더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다 그리셨다면 이 하얀색 슬라이드에서 클릭하시고요. 아래 지도 보이시죠? 이제 다 활용을 했으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바로 북구 지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되었으므로 그리기 도구의 서식 보이시죠?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어떻게든 채우실 수가 있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윤곽선은 항상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차원 효과를 주시면 참 좋은데요. 도형 효과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 미리 설정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형이다 보니까 입체적인 효과는 물론이고요. 3차원적인 효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드로잉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